달순의 라이브입니다. 네,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가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평일에 이제 잠 못 드는 시간이 돌아온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수요일, 목요일, 평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경기를 보셔야 되는데 뭐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대진은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도르트문트 대 파리, 재밌겠죠?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그리고 아탈란타 대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리버풀, 이 경기도 대박입니다. 첼시 대 바이에른 뮌헨, 올림피크 리옹 대 유벤투스, 그리고 손흥민의 토트넘 대 라이프치히, 그 다음에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 이렇게 8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 한번 보면은 잉글랜드가 4팀, 스페인도 4팀, 이탈리아 3팀, 그리고 독일 3팀, 프랑스 2팀, 이렇게 해서 모두 16개 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냥 유럽의 빅 5 팀들이 다 16강 팀들을 배출시켰습니다. 16강 1차전은요. 다음 주인 2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4일에 걸쳐서 치러지게 됩니다. 아주 재밌을 이제 경기들인데, 그래서 달순이 라이브에서 뭘 준비했느냐? 이 16강 1차전이 4일에 걸쳐서 나눠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 이렇게 4개로 걸쳐 나눠서 저희가 프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 1의 2경기입니다. 뭐 하는 것 같지 않아? 16강 데이 1의 2경기인데요. 어떤 경기냐? 바로 이거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리버풀, 그리고 도르트문트 대 파리 생제르맹 경기입니다. 이렇게 2경기인데, 이 경기는 2월 19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동시에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16강이 문을 여는 그런 이제 경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2경기 중에 먼저 초 빅매치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제가 달투로 현장에 가서 직관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준우승만 3번 한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꼬마와, 그리고 지금 뭐 유럽 그야말로 현재 최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과의 경기를 먼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두 팀의 어떤 챔피언스 역대 최고 성적을 한번 볼까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준우승만 3번 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성적인데, 언제냐? 1974년, 그리고 2014년, 2016년 이렇게 3번 한 게 이 꼬마의 역대 챔피언스 리그 최고 성적입니다. 리버풀은요,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지난 시즌 포함을 해서 우승을 무려 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준우승도 3차례나 했는데, 이게 우승 6번 한 거는요, 챔피언스 역사상 3번째로 우승을 많이 한 겁니다. 첫 번째 누구느냐? 바로 레알 마드리드가 13번 한 게 최다고요. 그 다음이 이탈리아 AC 밀란이 7번인데, 그 다음으로 3번째로 많은 게 바로 리버풀입니다. 최근에 한번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 성적도 한번 볼까요? 이 꼬마는요, 최근 2시즌 동안 챔피언스 리그 최고 성적이 16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는 좀 폼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리버풀은 어떻습니까? 리버풀은 그러고 보니까 막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 리그 다 좋네요. 최근 2번에 걸친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결승에 올라가서 한 번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리버풀이 아주 좋습니다. 자국 리그에서는 또 어떨까요? 자국 리그. 꼬마는 라리가에서,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것도 약간 희비가 좀 갈립니다. 꼬마 같은 경우는 라리가에서 최근에 4경기 동안 1승 1무 2패.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라리가 순위도 현재는 4위입니다. 리버풀은 어떤가요? 계산을 해야 하나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압도적, 뭐 엄청난, 뭐 진짜 대박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죠. 25경기 했는데 무패. 근데 그 내용도 24승 1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두 이겼는데, 지금 2위 맨시티와 승점 차가 22점 차니까 그야말로 압도적 선두의 리버풀입니다. 뭐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역대 챔피언스리그, 또 최근에 혹은 이번 시즌 전체적인 어떤 리그의 성적 모두 다 리버풀이 우세합니다. 일단 그러면 뭐 겨울 이적 시장 때 영입해서 추가 등록했다든지 부상 등의 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꼬마부터 한번 볼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에 중국으로 이적을 했던
야닉 카라스코가 임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겨울에 추가 등록한 선수들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16강 뛸 수 있는 그 명단을 다시 한번 리셋했잖아요. 여기에 추가 등록이 됐는데 몇 번으로? 카라스코는 21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풀은 누가 들어왔죠? 리버풀은 짤즈부르크에서 영입한 일본의 미나미노가 등번호 18번으로 네, 이제 이번에 추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뛸 수 있는 명단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뭐 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겨울에 추가 등록한 선수들은 서로가 이제 한 명씩 있는데, 근데 이제 부상자가 좀 있네요. 부상자가 일단 확실히 뛸 수 없는 선수는 꼬마이는 트리피어가 못 뛰고요. 리버풀은 클라인이 못 뜁니다. 근데 조금 더 타격이 큰 건 뭐냐면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확실히 뛸 수 없는 선수는 트리피어인데 공격 쪽에 주앙 펠릭스, 디에고 코스타, 알바로 모라타 이런 선수들도 몸 상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디에고 코스타가 이제 부상 복귀해서 팀 훈련에 참가했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비 쪽에 아리아스, 히메네스도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꼬마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한 선수는 있죠. 누구요? 바로 팀의 미드필더의 허리 쪽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코케. 코케가 연발하고 연초에 부상 때문에 좀 빠져있다가 한번 또 돌아왔다가 또 부상돼가지고 못 나오다가 최근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케가 돌아온 것은 이 꼬마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거지만, 부상을 당했거나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선수가 너무 여러 명이다.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반면에 리버풀은 마네하고 밀러가 최근에 부상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등록이라든지 부상 등의 변수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이것도 리버풀이 살짝 좀 앞서 있습니다. 맞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두 팀 간에 4번 싸워서 이거는 팽팽합니다. 1승 2무 1패.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고 무승부가 2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최종 예상을 위해서 선발 예상 라인업 한번 볼까요? 자, 꼬마부터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4-4-2로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전방 쪽에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비톨로와 코레아가 전방에 쓰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쪽엔 코케 선수가 좀 포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꽉 짜여져 있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을 아주 강하게 쓰는 4-4-2. 시메오네 감독이 4-4-2를 유지할 것 같은데, 물론 디에고 코스타가 부상에서 완벽하게 복귀한다면 앞쪽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나머지 뭐 공격 쪽에 주앙 펠릭스라든지 알바라 모라타도 회복 여부에 따라서는 이 라인업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버풀 볼게요. 리버풀은 4-3-3. 명단을 따로 설명해 드릴까요, 말까요? 뭐 리버풀은 그대로 프린트 해놓은 선발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특히나 최근에 마네가 돌아왔기 때문에 피르미누, 마네, 살라, 나머지는 뭐 파비뉴를 중심으로 허리도 다 똑같고요. 이번 시즌 최고인 핸더슨 포함을 해서 수비 라인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 라인업까지 봤는데 이 경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약간의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전략가 시메오네 감독의 수싸움,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경기는 마드리드 바로 꼬마의 홈에서 열린다는 것, 그 다음에 시메오네 감독이 워낙 강한 압박 전술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볼 포인트지만, 전체적으로 이 경기가 어디서 더 우세하냐라고 보자면 저는 리버풀의 우세를 점치겠습니다. 이게 프리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승부패로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리버풀이 우세하다 정도로 약간 피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데이 1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독일의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역대 두 팀의 어떤 챔피언스리그 최고 성적을 한번 볼까요? 도르트문트는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을 했습니다. 근데 우승이 조금 예전이에요. 1997년에 우승을 한 거고요. 준우승은 2013년에 했는데 이때 감독이 누구? 바로 리버풀의 현재 감독인 클럽 감독이 도르트문트를 이끌 때입니다. 파리는 이름값에 비해서는 이게 챔피언스리그의 역대 성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뭐 그 카타르 자본이 돌아온 그 투입된 뭐 근래의 파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파리의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고 성적은 4강이 최고인데 이게 언제냐? 94, 95 시즌 이야기니까 좀 옛날 얘기입니다. 최근의 성적을 놓고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파리도 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이상하게 맨날 자빠지지 않아? 예. 파리가 최근에 어떻게 했냐? 8강을 4번, 16강에서 3번 떨어졌습니다. 연속으로 쭉. 8강에서 쭉, 16강에서 쭉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고요. 도르트문트는 최근 3시즌 동안 8강, 조별리그 16강 이렇게 또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 두 팀의 챔피언스를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국 리그는 어떠냐? 도르트문트. 예. 최근에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포칼에서 졌고요. 그다음에 분데스리가에서 졌기 때문에 최근에 2연패를 좀 당하고 있고 분데스리가의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파리는 사실 뭐 저 리버풀 다음으로 유럽에서 폼이 좋다고 얘기될까요? 자국 리그만 놓고 보자면 파리는 지금 공식 경기 21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자국 리그에서는 2위 마르세유와 승점이 12점 차로 벌어진 단독 1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파리는 프랑스 리그왕에서는 그냥 무적이죠. 예. 그런데 이제 나오면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팀의 겨울 이적 시장 추가 등록하고 부상 변수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도르트문트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들어온 선수와 나간 선수가 좀 있는데 일단 들어온 선수 대표적으로 사실 이 선수 보는 재미가 요 경기는 쏠쏠하죠. 누구요? 정말 미친 괴물이라고 할까요? 엘링 홀란드. 도르트문트. 엘링 홀란드가 이번에서 17번으로 추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미드필더 엔레잔 유벤투스에서 임대돼서 27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에 파코 알카세르 그다음에 율리안 바이글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선수 나간 선수가 도르트문트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파리는요? 없습니다. 그냥 파리는 그냥 그 멤버 그대로예요. 그 멤버 그대로고요. 자, 그럼 부상 변수 한번 볼까요? 부상은 이거 어떻게 해? 도르트문트. 예. 아니 근데 왜 마르코 로이스를 맨날 다쳐? 또 다쳤어요. 마르코 로이스가. 그런데다가 율리안 브란트도 다쳐가지고 요 경기 일단 로이스는 뭐 확실히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브란트 같은 경우도 다쳐가지고 나올지 못 나올지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상 변수나 부상의 공백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도르트문트가 크지 않나. 파리도 뭐 수비수 디알로라든지 다그바가 부상이라는데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부상 변수는 파리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대전적 한번 볼게요. 역대전적은 두 팀이 그냥 뭐 똑같아요. 2번 싸웠는데 2번 무승부입니다. 언제? 2010년에 유로파리그 때 만났는데 다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10년 전 기록이라 그렇게 큰 의미를 담기 어렵습니다. 그때와 지금 완전 팀이 다르니까요. 자, 예상 라인업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뭐 4백과 3백을 오가는 팀인데 이 경기는 아무래도 파리의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3백을 쓸 것 같습니다. 아칸지, 후멜스, 피슈책 이렇게 해가지고 3백을 쓸 것 같고 최전방이 누구? 홀란드가 어떻게 하냐가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3-4-2-1 이렇게 해서 허리와 수비 강하게 한다면서 빵 치고 나 홀란드에 그냥 한 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고 제이든 산초와 물론 토르강 아자르도 좋은 선수들입니다. 자, 파리 볼까요? 파리는 뭐 초극강 공격 축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포메이션 어떻게 될까요? 4-2-2-2. 네. 이거 옛날에 저희 브라질이 미친 축구할 때 미친 옛날 그 막 이런 거 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최전방에 음바페와 이카르디 아래쪽에 네이마르와 디마리아 뭐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베라티 뭐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 남겨놓고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종합적으로는 물론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죠. 파리가 요새 투엘 감독하고 뭐 음바페하고 좀 뭐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파리가 항상 보면 꼭 이럴 때 자빠지더라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두 경기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럼 누구 것일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원정팀 파리로 제가 봤을 때 좀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 내일 데이 2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